이번 주 논의가 시작될 한미 통상협의와 추가 경정 예산 관련 자세한 내용 배종찬 인사이트 K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아직 공식적으로 날짜가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정부가 일단 이번 주 안에 한미 2+2 통상협의가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 기획재정부 장관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또 미국 측 관계자들이 만나는 형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관세 협상의 의미가 사실은 담겨 있는 거죠. 대체로 이제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24, 25일이 좀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여러 이제 실무 협상들도 필요하니까요. 정부는 이번 주 미국 워싱턴에서 2+2 한미 통상 협의가 이루어진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협의가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대체로 2+2라는 게 경제부총리 우리는 그다음에 이제 안대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그리고 미국 측은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그리고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USTR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완전히 맞는 짝이냐 이렇게 보기는 또 쉽지는 않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 2+2가 다루게 되는 내용이 관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이 2+2의 성격이 맞고 안 맞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루는 내용이 뭐냐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G20 재무장관 회의를 참석하기 위해서 이제 방미를 하게 된 것인데 경제부총리는 산업장관은 이제 통상협의 방미인데 이 참에 그냥 2+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환 금융 논의에서 이제 무역으로 확대가 되는 것인데 정부는 미국 제안으로 개최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게 누구의 성격이냐가 중요한 것보다는 이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가 미국에 이제 가게 되는 것이고 이참에 또 미국은 그래 협상 좀 하자 이렇게 얘기되면서 일정과 의제를 이제 조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 사실 주요 의제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관세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주무부처가 산업통상자원부고 미국은 USTR 이렇게 사실 1대1 협의만 해도 되는 상황이긴 한데 미국이 2+2로 제안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협상의 폭을 좀 넓히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좀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이게 협상판을 키우겠다는 것이 미국은 협상을 원할 거예요. 니고시에이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새 정부가 들어서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협의입니다. 컨설테이션 그것도 우리가 좀 더 유리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걸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협상이 아닌 협의에 이제 방점이 찍혀져 있는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참에 방위비까지 포함해서 원스톱 쇼핑을 하겠다. 이건 뭐냐면 원스톱 쇼핑 협상입니다. 이걸 이제 미국에서는 좀 노리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통상과 안보를 분리하는 우리는 투트랙 전략으로 가는 것이고 아니 관세는 관세고 방위는 방위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미국은 이 방위비까지도 좀 넣어서 하고 싶어하는 이게 있습니다만 우리는 이제 협상을 통해서 통상조약법에 따라 우리는 또 국회에 보고도 해야 되고 공청회도 열어야 되고 미국이 원하는 대로 딱딱딱딱 결론을 내려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미 2+2 협의를 통해서 우리는 양국의 이제 관심사를 좀 들어보자 이런 이제 수준으로 보면 될 것이고요. 미국은 좀 다릅니다. 주요국의 협상의 속도를 냅니다. 협상입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한편으로 그래서 서두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미국은 관세 유예가 이제 7월 초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 이제 협상을 해야 되는 것이고 미국은요. 그래서 이제 새 정부가 사실상 우리의 경우에는 지금 권한대행 체제에서 협의를 하고 새 정부가 협상을 해서 결론을 내는 쪽으로 가겠다는 일정으로 보입니다. 예. 우리에 앞서서 지난주에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미국과 이 관세 관련 논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관급들의 만남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깜짝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일본 측 관계자한테 이 마감 모자를 씌워주는 등 그야말로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는데 어떻게 보면 사실 외교적 결례일 수도 있긴 합니다만 그만큼 트럼프로서는 이 관세 협상에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이게 트럼프 스타일입니다. 이른바 협상을 또 거래를 보다 더 유리하게 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최대한 무기력하게 무력화되도록 이제 방어력이
떨어지도록 최소화하는 그런 전략인 거죠. 예. 그러니까 주요 인사들과 협상을 할 때도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리조트인 마르라고로 부르는 경우들도 있고 이게 바로 그런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과 관세 협상을 직접 참석을 했습니다. 분명히 협상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일본과는요. 매우 이례적이다. 일본 최고위 관계자는 관세 담당 경제재생상입니다.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파트너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등장을 하니까 깜짝 놀란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약간 협상에 일본 측으로서는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참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훅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주일 미군 방위비 분담 등 군사 지원 비용을 언급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방위상도 아니고 일본 총리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 한미 장관급 협의에도 관심을 보일 가능성이 이게 딱 와서 분명히 메이크 아메리카만 그레이트 어게인 하냐 코리아도 그레이트 어게인 하자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의 좀 협의를 갖다가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은 방위비 협상을 정식으로 이제 할 수 있는데 정부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투트랙 방위비는 우리는 이 무역 협상과는 협의와는 분리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은 머니머신이다. 그러면서 ATM이다 그랬죠. 방위비를 100억 달러로 높여야 된다. 거의 지금보다 이제 10배 이상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은 2026에서 2030년까지 적용될 방위비를 이미 협의를 해놓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사실상 궁극적으로는 좀 뜯어 고쳐야 될, 개정해야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우리로서는 사실 지난주 있었던 일본의 협상 모습이 굉장히 참고할 만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해서 앞으로 우리가 좀 일본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서 이 협상에 나설 때 좀 여러 가지 좀 챙겨야 할 것들이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내용을 보면은 일본하고 협상을 하는 걸 보면 딱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일본의 대미 무역 흑자를 줄여라. 두 번째, 뭔가 좀 미국 걸 많이 사가라. 그러니까 미국 걸 사갈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좀 쌀을 더 사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뭐냐면 그 외 보너스 보상 없느냐. 그러니까 방위비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미국은 일본에 24% 관세를 부과했었고 일본은 첫 관세 협상을 완료를 한 겁니다. 최종 완전 확정은 아닙니다. 일본은 미일 조기 합의에 공감을 한다. 다음 협상도 이달 중에 실시가 된다. 그러니까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트럼프는 미일 관세회담에 깜짝 등장을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마가 모자도 씌워주고 원스톱 패키지를 요구를 하는 겁니다. 방위비 좀 더 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미국은 자동차도 좀 추가 수입을 해라. 무역 적자를 해소해야 되니까 주일 미군 경비를 인상하자. 그러니까 대체로 우리한테 요구할 것도 분명합니다. 미국 걸 더 사가라. 대미 흑자를 줄여라. 그리고 방위비 더 내라. 이 분명합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지를 꼼꼼하게 우리가 준비를 하면 될 텐데 일본은 자동차, 철강 또 상호 관세에 대해서는 좀 유감이다. 전면 재검토를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미국은 다 받아들이지 않겠죠. 자, 이시바 총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일 간 입장차는 여전하다. 다음 협상에 노력하겠다. 이것도 우리가 분명히 참고를 할 만한 것이 한 번에 안 끝납니다. 우리도 너무 서두를 필요 없듯이 오히려 우리가 여유를 가지면서 대려 오히려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갈 수도 있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 우리로서는 이제 일본의 모습을 보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본은 이제 쌀이라든가 자동차가 좀 카드가 될 것 같고 우리가 내세울 만한 것들은 결국은 조선이라든가 또 LNG 협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어떤 부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내세우느냐 이렇게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할 텐데 일본의 경우에는 지금 쌀과 자동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할 텐데 일본은 보면은 미일 재무장관 이제 환율 논의하고 2차 협상 대응책을 준비하는데 일본이 내건 카드는 그래 우리가 쌀을 좀 더 많이 수입하고 자동차의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 워낙 이제 자동차가 경쟁력이 있으니까 미국은 자동차를 일본은 좀 더 팔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속내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대일 무역 적자를 좀 제로로
해달라. 근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그건 뭐 일본이 수용하기 힘들 테고 농산물 자동차 교육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니까 자동차 검사를 간소화하겠다. 이게 이제 미국 차가 못 들어오는 이유로 또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시바 총리는 최종 패키지 완성할 때까지는 협상에 최선을 다하겠다. 일본은 또 관세는 재무장관과 협의를 해야 되니까 또 방위비 관련해서는 별도 협상이 필요하다. 일본도 투트랙으로 분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우리도 여기에다가 방금 전에 박앵커에서 말씀하셨던 대로 조선이나 우리가 또 지금 상당히 좋은 카드로 내걸고 있는 것은 LNG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더 협상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내미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우리 준비할 전략들 조금만 더 살펴보면은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조선이라든가 LNG 협력 외에도 진짜 일본이 당황했던 순간 바로 이 트럼프 대통령이 나오는 이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에 대해서 정부로서도 좀 여러 가지 대응책을 마련을 하고 미국에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왔다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좀 서두른다. 뭔가 좀 협상의 성과를 빨리 좀 원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럴 때 우리는 서둘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제부총리는 최상무 경제부총리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최대한 신중한 협의를 하겠다. 우리 국익이 우선입니다. 산업부 장관도 섣부른 타결보다는 협의를 이어갈 것이다. 용어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니고시에이션이 아니라 협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미국은 합의를 서둘러 수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을 우리는 좀 노려서 우리 것을 더 많이 얻어내는데 앞서 말씀하셨던 대로 조선이라든지 LNG 같은 에너지를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고 또 한미 FTA라고 하는 우리는 조약도 있으니까 아니 캐나다와 멕시코는 유지하고 있지 않느냐 USMCA를 하고 있지 않냐 바로 이제 자유무역 협정이죠. 캐나다와 또 멕시코 사이. 그럼 우리도 지금 하고 있다. 한미 FTA. 그런 부분들을 강조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대미 수출 주력으로 하고 있는 품목이 자동차고 우리는 반도체거든요. 아니 우리도 그러면 죄송합니다. 비관세 장벽을 없애주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미국과 더 협의를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이고 또 하나가 중요한 것이 알래스카의 LNG와 관련된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나 이 미국 트럼프 정부가 원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협의는 하되 그래도 우리한테도 조건이 좋아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우리에게 유리하면서 미국이 만족할 만한 그런 카드를 꺼내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한덕수 권한대행은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미국과의 통상 해법에 대해서 기존의 입장을 다시 한번 재확인했는데 맞서지 않겠다. 그리고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방안을 찾아보겠다. 결국은 협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더욱 공고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도 여러 차례 밝히기도 했습니다만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과 충돌을 했던 트리더 전 캐나다 총리의 사례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오히려 이런 협의를 통해서 충돌하기보다는 더 많은 것을 얻어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그 점을 한덕수 권한대행은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 인터뷰에서도 강조를 했습니다. 트럼프 관세 정책에 맞대응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 충돌만 일어나죠. 더 오히려 부정적인 그런 또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한미 양국에 모두 이익되는 방향의 해결책을 찾을 것이다. 이게 우리가 어른반 말하는 윈윈 전략이죠. 또 우리 산업의 역량, 금융발전, 성장 등 미국의 도움 덕분이라는 점을 오히려 더 강조하면서 미국의 만족감도 높이면서 우리가 얻는 것을 얻어내는. 그래서 트럼프와의 통화, 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통화를 한 적이 있죠. 해군 조선협정 확대 등 한미 동맹을 확인할 수 있는 것. 이걸 통해서 우리는 조선업을 더 경쟁력 있게 충분히 확대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더 얻어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이 미국이 중국산 선박을 이용하는 해운사에 대해서 미국 입항할 때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우리 이제 해운사라든가 조선업계에는 오히려 좀 이익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중국의 해운사, 중국에서 만들어진 배에 다 이렇게 이 부담을 지우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입항료입니다, 바로. 그러니까 미국의 무역대표부 USTR은 중국 선박이 입항 시에는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겠다. 국적 관계없이 중국에서 건조한 선박도 수수료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해운사가 설사 대만 회사라고 할지라도
중국 선박이면은 입항료를 냅니다. 네. 그 우리로서는 우리 선박이거든요. 그러니까 올 10월부터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에 최대 41억 원까지 부과가 됩니다. 이거는 용량에 따라서 이제 부과가 되는 것이니까 중국은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 해상 운송 비용이 증가되고 글로벌 공급망이 파괴된다. 그러니까 워낙 중국이 지금 배도 대규모로 찍어내고 중국의 해운사도 얼마나 규모가 나날이 확대돼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엄청난 이제 타격이 됩니다. 이 반사 이익을 우리 국내 조선 해운업계 가져올 수 있다라고 기대감인데 실제로 그럴 겁니다. 이게 뭐 당장 다음 달 또 그 다음 달에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서서히 3분기, 4분기 가면서 우리 이익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런 만큼 우리 해운사는 중국산 선반 비중이 낮습니다. 자꾸 당연히 우리가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조선업계에서는 글로벌 선박 발주 시장 그러면 중국에다가 조선사에다가 발주 안 하겠다. 대한민국에 발주하겠다. 실제로 3월 달에 지금 선박 수주량을 보면은 우리가 1위입니다.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이런 부분을 본다면 우리에게 상당한 이익이 보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